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평안하셨겠지요? 한국자생출란을 재배하면서 그 품종의 다양성과 그리고 공통적으로 일컬어지는 이름들이 꽃을 보면서 또 잎을 보면서 정해지고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자생출란을 제가 재배하면서 또 여러 영상들을 각양 이름에 따라서 꽃에 따라서 올려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잎에 관련된 꽃에 관련된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오늘 보시는 산바나 소심인 명명의 이름인 쿵이라는 산바나 소심을 영상에 띄워드리고 금년에 올라온 두 촉의 신화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서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정립한 내용들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은 한국자생출란의 꽃과 잎의 형태에 따라서 지어진 이름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잎을 먼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잎은 그 형태에 따라 종류가 다양한데 몇 가지 공통적으로 또 설명하고 있고 또 통용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째, 잎을 볼 때에 잎의 형태로 보면 이비엽이라고 하는 잎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직립엽이라고도 하고 줄여서 직엽이라고도 합니다. 그 공통적으로는 그 통용되는 이름이 이비엽입니다. 이것은 잎의 모양이 그 모습이 위로 뻗은 상태로 곧은 잎이라고 하기도 하고 꼿꼿하게 서 있는 잎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잎을 보통 이비엽 또는 직립엽, 직엽이라고 그렇게 공통적으로 일컬어서 그 품종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중이비엽입니다. 중이비엽이라는 그 잎의 모양은 기부에서 다시 말하면 벌부에서부터 위로 뻗어 올라가는 잎이 중간까지는 위로 곧게 뻗어 올라가다가 그 위쪽은 약간 늘어지는 형태로서 구분잎 또는 반이엽이라고도 그렇게 불러서 통용하고 있는 명칭입니다. 그래서 그런 잎들을 볼 때 중이엽이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잎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엽이 있습니다. 수엽, 잎이 아래로 축 늘어진 형태로 처진 잎이라고 해서 수엽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중수엽이 있습니다. 중수엽은 잎이 그 모양 자체가 약간 처진 형태로 구분잎 또는 반수엽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중수엽이라고 합니다. 기부에서부터 위로 뻗어 올라가다가 약간 그 상부 쪽에서 바깥으로 처지는 형태의 잎이지요. 이것이 중수엽이라고 합니다. 난초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중간 상태를 보면 이비엽과 중이비엽보다는 중수엽의 형태가 그 균형미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형태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수엽입니다. 노수엽이라고 하는 것은 잎이 아래로 처지지 않고 비스듬하게 위쪽으로 올라간 잎을 말하면서 이슬을 받치는 형태로 끝이 약간 위쪽 들어주는 형태의 잎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슬로자의 노수엽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권엽이 있습니다. 권엽은 말린 잎이나 그 다음에 휘어진 꼬인 잎을 말하는데 수엽 잎이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엽잎이 아래로 축 처져 있는 듯 같은 형태로 틀어진 상태의 잎을 말합니다. 그래서 수엽이 끝에 가서 잎이 틀어진다. 그래서 권엽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일컬어지는 통용되고 있는 흔히 말하고 있는 잎의 형태로 말하고 있는 이름은 이엽, 중이엽, 수엽, 중수엽, 노수엽, 그 다음에 끝으로 권엽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꽃잎, 난초의 꽃잎 형태로 보는 종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꽃으로 볼 때에 꽃의 모양에 따라서 매판의 꽃이 있습니다. 매판의 꽃이라고 하는 꽃잎이 있는데 꽃잎 형태가 있는데 이것은 꽃의 주부판, 머리 쪽을 주판이라고 하고 양쪽 팔처럼 생긴 것을 부판이라고 하고 주부판 안쪽에 있는 잎을 봉심이라고 합니다. 봉심 밑에 하얀 설이 있는데 잎처럼 혀처럼 생긴 것이 있는데 혀설자를 써서 이거를 설판이라고 하지요. 근데 대체적으로 꽃잎으로만 봤을 때 꽃잎의 이 형태를 봤을 때 첫째가 매판의 꽃이 있는데 이 매판은 꽃의 주부판 또 봉심의 그 안쪽 기부가 조금 빠지면서도 꽃잎의 끝이 둥근 형태를 갖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판의 꽃이라 이렇게 공통적으로 일컫습니다. 다시 말하면 꽃의 주부판 그리고 봉심의 안쪽 기부가 조금은 빠지면서도 꽃잎의 끝이 둥근 형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원판화나 두화와는 조금 모양이 다르죠. 두화나 원판의 끝 모양이 비슷하지만은 꽃의 기부가 조금 늘어져서 빠져있는 형태, 이것을 매판의 꽃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화판의 꽃이 있습니다. 화판, 이것은 꽃의 주부판, 봉심의 안쪽 기부가 조금 빠지면서 꽃잎의 끝이 둥근 형태를 갖췄지만 꽃잎 마지막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뾰족하게 빠진 형태를 말합니다. 이것을 화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판과 비슷하지만은 매판의 끝은 둥글지만 그 둥근 형태의 꽃이 약간 갸름하게 빠져 있는 형태, 이것을 화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선판의 꽃이 있습니다. 수선판의 꽃이 있는데 이 꽃의 형태는 꽃의 주부판이 길게 빠지면서 중간에가 꽃잎 중간에가 타원형의 형태를 갖춰져 있는 타원형의 꽃을 말합니다. 그래서 꽃의 주부판이 길게 빠지면서 타원형의 형태를 갖춰 있는 그런 꽃을 수선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화의 꽃이 있습니다.
기화는 꽃의 모양이 주 부판과 봉심의 형태를 갖추려고 하면서도 꽃잎 장수가 많거나 보통 주부판 봉심으로 또 설판으로 갖춰진 꽃이 정상적인 꽃이라면 주부판에 꽃잎이 장수가 많거나 그 꽃잎이 형태가 틀어지거나 흐트러진 형태를 말합니다. 이것을 정상적인 꽃이 아니라고 해서 기화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꽃잎 형태의 종류로 봤을 때 대체적으로 매판의 꽃이 있고 화판의 꽃이 있고 수선판의 꽃이 있으며 기화의 꽃이 있다. 이렇게 한국자생출란의 꽃으로 본 형태의 종류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꽃으로 봤을 때 그 형태의 이 모양을 가지고 달리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출란의 꽃을 볼 때에 그렇습니다. 그 꽃의 모양에 따라서 고정되어 있는 꽃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그 꽃의 형태가 그 모양대로 피기 때문에 고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붙여서 통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가 비견피기가 있는데 꽃의 형태를 봤을 때 꽃핀 모양 형태를 봤을 때 비견피기, 이것은 주 부판의 꽃잎이 수평이듯 하면서도 끝으로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수평피기에서 꽃잎이 위로 올려서 피는 거죠. 팔을 약간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비견피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각피기가 있는데, 삼각피기는 주부판으로 봤을 때 말씀을 드리면 머리와 양쪽 팔, 주부판, 부판은 두 개이고 주판은 하나이고 머리는 하나이고 부판은 두 개입니다. 팔처럼. 그래서 이 주부판이 삼각 형태로 피는 것이죠. 삼각형 형태로. 그래서 삼각피기라고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피는 꽃이 고정된 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낙견피기입니다. 낙견피기는 꽃잎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꽃잎이 주판은 정상이라고 해도 부판인 양쪽의 팔과 같은 부판의 꽃잎이 축 늘어진 형태의 꽃을 말합니다. 삼각피기보다 더 늘어졌어요. 부판이. 그것을 낙견피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견피기가 있는데, 평견피기는 주판은 정상이라 하더라도 그 부판이 양쪽의 팔과 같은 부판이 일자형의 반듯한 일자형, 한일자형의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평견피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모란피기가 있어요. 모란피기는 모란꽃처럼 둥근 형태를 갖추면서 일종의 기화의 꽃인데 국화처럼 모란처럼 그렇게 뭉쳐서 피어있는, 그렇게 피는 꽃입니다. 일종의 기화인데 그 기화 형태가 모란 형태의 꽃으로 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모란피기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겹호조피기가 있어요. 이 겹호조피기는 꽃잎이 다시 말하면 주판이나 부판이나 꽃잎이 여러 개의 형태로 겹쳐져서 뭐 옆으로 피든 위로 피든 겹쳐피기입니다. 그래서 꽃잎이 겹쳐서 피는 꽃을 뭐 겹피기, 호접피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흔히 산지에서 우리가 꽃을 보러 갔을 때 그 한 포기의 꽃이 세력이 좋으면 그 일경일화의 한국자생출란의 특징이지만 일경의 이화, 다시 말하면 쌍두화가 피는 겁니다.
그러니까 꽃대 하나에 꽃 봉오리가 2개지요. 그래서 쌍두화라고 합니다. 많이 경험해보고 피워본 결과 쌍두화는 고정이 되지 않습니다. 가끔은 세력이 좋기 때문에 한 대의 꽃에서 꽃 봉오리가 2개가 피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화라고 생각하고 분에 올려서 피워보면 계속해서 쌍두화가 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성은 없지만 흔히 세력이 좋은 한 화분의 난초에서 쌍두화가 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피었을 때를 쌍두화라고 합니다. 일경이화의 꽃을 말하지요. 여기서 이제 한국 자생출란,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출란, 중국 출란, 그리고 이제 대만에도 있습니다만은 잎과 꽃의 형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 자생출란은 지도의 위도상 38도선에 걸쳐 있기 때문에 기온이나 여러가지 그 지형에 따라서 삼국의 이 자생출란의 꽃들과 잎을 비교해 봤을 때 가장 색상이나 모양이 아름답고 그 나라의 문화에 따라서 뭐 장단점이 있다고 하겠지만 구별하겠지만 특히 삼국의 꽃을 놓고 우리가 비교를 해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에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위도상 38도선에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한 대한민국에서 피는 한국 자생출란의 꽃이 그 색상과 모양이 가장 으뜸스럽다. 가장 아름답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색상의 꽃과 모양의 꽃들이 자생지에서 발견이 되고 그것이 잘 배양이 되어서 전시에 출품이 되어 그것을 보게 될 때 한국의 자생출란의 다양성 그리고 희귀성이 그 어느 나라의 출란보다도 다양하고 귀하고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한국 자생출란을 에란인들은 선호하고 그리고 재배하면서 그것을 함께 지켜보고 즐겁게 전시회를 하고 그리고 이야기거리가 되고 나눔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꽃도 한국 자생출란입니다. 중토화소심이라고 제가 몇 번 영상에 그 신화철에 신화가 너무나 예쁘고 아름다워서 겸하여 올렸습니다만은 약간의 잎이 모촉을 보면 중수엽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 신화는 다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의 그 중이엽의 형태를 갖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크면서 모촉처럼 우위가 잎의 끝이 약간 처지는 형태. 그래서 화분에 그 난초를 심었을 때 약간 중수엽의 모양의 형태가 가장 아름답다. 그리고 관상미가 있고 그리고 모든 분들이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원형을 가지고 있는 분과 그 다음에 난석과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인 이 출란의 모양이 잘 이렇게 갖춰졌을 때 정말 아름다운 관상미가 있는 품위가 있는 고상한 한국 출란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잎으로도 꽃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모양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색상이나 그리고 문양이 그 품종으로서 다양하기 때문에 그 에란인들마다 자기가 선호하는 취향의 꽃이 또 잎이 있습니다만 보통 한국 자생출란을 키우는 에란인들의 난시를 가보면 한 7대3 정도로 꽃을 한 7로 보고
그리고 여배를 한 3으로 부는 그런 그 화분수를 재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역시도 7대3, 7대4 정도의 꽃물과 그 다음에 여배의 난초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식물이기 때문에 키우다 보면 신화가 오르고 촉수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한 화분에서 그 많은 촉수의 난을 다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봄, 가을로 분갈이 또 난석갈이를 하면서 분촉을 하고 한 화분이 두 화분이 되고 두 화분이 세 화분이 되는 번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난실에 수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는 교환을 하거나 판매를 해서 또 나름대로 키우고 싶은 출란의 꽃을 들여서 또 재배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전경이 저의 난실입니다. 약 500분 정도의 화분으로 약 500화분 정도의 꽃물을 여배를 키우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동양난도 취미삼아 몇 화분 키우고 있지만 이렇게 한국 출란, 일본 출란, 중국 출란, 대만 보세의 난들, 그 다음에 포괄적으로 동양난 이런 것들이 많은 에라인들이 난실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저도 오랜 기간 동안 출란을 접하고 키우고 또 산채를 해보면서 금년으로 40년이 되었는데 한국 자연 출란의 초창기 때부터 제가 난초를 알게 되고 산채를 하고 또 재배를 하면서 많은 것을 터득하게 되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나름대로의 그 경험에 관련된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영상으로 올려서 필요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그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산반화 중에 품종인 그 산반화 소심인 궁을 영상에 올려드리고 또 중투와 소심이 피는 이 중투의 잎을 올려드려서 꽃과 잎의 형태에 따른 그 이름을 알아두는 그런 영상으로 오늘은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 외에도 품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다 말할 수가 없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필요한 때 그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그 중요한 부분만 터치를 하고 설명을 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유튜브 영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관심이 있으시는 분들, 또 재배를 하고 계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가지고 계신 노하우가 그 난초를 오래 하신 분이나 이제 시작하시는 분에게는 서로가 좋은 정보 공유가 됩니다. 오래 했다고 해서 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처음 시작했다고 해서 뭐 신식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산채해 가면서 재배를 해 가면서 터득하고 임상 실험을 하고 경험에서 터득된 것들을 공유할 때 좋은 정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동행튜브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적은 그 소견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 이해해 주시고 또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편안한 한 주 보내시고 그리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무사히 잘 장마도 이겨내셔서 건강한 생활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여정을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